연예인 전용 출입문 특혜 제가 좀 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공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으로만 쓰고 있다. 이게 원인을 제대로 분석도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항공 스케줄이라는 게 지극히 개인정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정보가 밖에 나가려면 공항 직원이 팔아넘겼거나 아니면 그 소속사가 비공식 루트든 공식 루트든 알려줬기 때문에 그 팬들이 와가지고 공항에 주둔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후자가 그렇죠.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야만 공항 패션이네 뭐네 하면서 협찬받은 옷도 광고하고 PPL도 하고 즉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맞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구했던 거 보면 감사위원회 요구 자료 이렇게 해서 보내왔는데요. 여기 보면 연예기획사 그 다음에 사설 경호업체 이분들하고 간담회 해가지고 저희한테 답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당연히 특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아, 그거 전혀 아니고요. 연예기획사는 왜 그러냐면 아까 지금 좀 전에 전용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예기획사에서 연예인과 함께 연예인이 출국한다는 사실을 자, 자기 보십시오. 팬들이라든지 그러니까요. SNS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리기 때문에 그걸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전용문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거를 막자고 회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왜 겁니다. 전용문까지 만들어줍니까? 전용문을 자, 만든 여기서는 거는 좀 전에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난해 국감에서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예. 변우석 씨는 그러면 전용 출입문 이용 안 했습니까? 그것도 했죠. 그러니까요. 변우석 씨는 어떻게 해서 한 거냐면 그 당시에는 아이고 이게 참. 항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사장님, 잠시만요. 항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사장님, 있게 돼 잠시만요. 있기 제 질의 때문에 시간이 금방 이것을 들어가서 좀 고치는 들어보십시오. 차원에서 이 대안을 마련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변우석 씨는 전용 출입문을 이용을 안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인천공항에서는 변칙적으로 사용을 그러니까 겁니다, 교통약자 이거는. 예. 출입문을 쓰게 해줬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에서 한 게 아니고요. 이게 항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여태까지는 그래요. 어쨌든 항공사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사장님. 있게 해놨는데 이 제도를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변우석 씨 논란은 결국에는 전용 출입문, 교통약자 출입문을 써서 논란이 됐던 거고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예. 지금 다른 연예인들도 전부 다 전용 출입문을 쓰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다라고 접근하는데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추가적으로 않습니다. 예.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전용 출입문을 쓰고 있는 것을 공식화해줘서 여기 연예인들 다닌다고 좌표 찍어주고 광고해주는 효과를 오히려 더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들어보십시오. 않습니다. 예. 제가 그렇지 심지어- 않은 것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사장님 의원님께서 질의 다 하시고 충분히 답변하십시오. 답변을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심지어 전용문이 생기면 기존에 조용히 나가던 연예인들도 다 쓰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더 혼잡해질 수 있는 방식을 인천공항에서 특혜까지 주면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애초에 소속사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팬들이 오지도 않을 건데 그런 것들은 뭐 간담회를 통해서 뭐 막는다고 하지만 방치 수준에 이르렀고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긴 것을 똑바로 판단도 못하고 그런 대안만 만들어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건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질의 끝나고 답변 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관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감이라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산하기관 관리 수준이 처참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허그 사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업무 파악하고 계시다는 답변을 들었고 충격적이었습니다. 허그가 몇 조의 손실을 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주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보증 이미 수사 의뢰되고 있는 자들을 왜 다시 보증해두자라고 했던 것 채무자 변경으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 이제 파악하고 이제 행하신답니다.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낙하산이라 그렇다는 결론밖에 안 이렇습니다. 심지어 지금 계속 논란이 됐던 우리 도로공사 서비스 경영본부장님 PPT 열어주세요. 이분 뽑을 때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뭐 몇 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 이런 조건 싹 없애고 이분 뽑고 나서 이제는 2024년에는 돌아와서 공공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 1급 상당 인사에 재직한 자를 뽑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본부장을 뽑았나? 경영본부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수천 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그 기관을 경영하는 본부장인데 어떻게 뽑았나 하니까 그전에는 진급시켰답니다. 갑자기 이렇게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채용을 하고 그거를 국회에 와서 떳떳하다. 이거는 공공기관의 인사농단이다 라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수준인 겁니다. 허그
도로공사 서비스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또 논란되고 있는 게 있죠. 우리 김호진 차관, 백원구 차관님처럼 2차관, 교통차관이었고 항공을 전문하셨다면 아무도 말씀 안 하실 겁니다. 근데 그분 1차관 하셨잖아요. 저기 사장 뽑는 세부 기준표를 보면 공항 분야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이해 전문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성과 도덕성, 건전한 윤리의식 들어가 있습니다. 후자는 기본적으로 감사원에서 공무원법 56조 위반했으니 이 사람 다음 인사에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오히려 괜찮은 인사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장 서류 심사 결과, 사람 면접 심사 결과 보시면 연번은 성명순이라서 김 씨는 당연히 위에 있겠죠. 그리고 면접 결과 보면 김선영이라는 후보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장 서류 심사 결과, 면접 심사 결과 이거는 저는 김호진 차관이 1등 했던 거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공양 분야에 관련 지식과 경험이 겸비되었으며 청렴성과 도덕성, 건전한 윤리의식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만점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토교통위원회 공공기관에 낙하산들이 많다. 이 사람들이 운영하니까 제대로 된 운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적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그 공기관 임원들 인사는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지금 김호진 전 차관에 대해서는 그분의 경력이나 또 저와 짧은 시간에 좀 같이 근무한 그 경험으로 봐서는 항공 분야의 전문성 여부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관리자로서 또 이렇게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역량은 된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감사원의 그 인사 조치 사항이 어떻게 반영될지 하는 것은 좀 저 공문위 논의 과정이나 이런 걸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1분만. 제가 그 공항공사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국가공무원법 56조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하나 퇴직한 바 있어 그 내용을 재취업 보상 등에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되고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여 공직 후보자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라고 하는 게 감사원의 인사 통보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아시죠? 대한 반영은 예. 따로 아마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건 그렇게 제가 답변드릴 법 내용이 앞에 아니고 공정하시고 이 개인의 김호진 전 차관의 개인에 대해서는 저는 항공 분야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잘 뭐 제가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충분히 조직 관리 역량이 있고 여러 인품과 능력 장관께서도 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렇게 발표까지 했는데 또다시 지금 공공기관 인사농단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이분을 공사 사장으로 추천하신다. 저는 장관께서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예. 고려하겠습니다.